박순자는 전북 정읍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순자는 가난했지만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지요. 순자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어요. 순자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마을 사람들도 순자를 좋아했습니다. 인사성이 바르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순자는 사범학교에 진학했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자랑스러워했지요. 우리 순자가 선생님이 되다니.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사범학교를 졸업한 순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3살 때였어요. 정읍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초등학교였지만 순자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어요. 작은 손을 들고 질문하는 아이들, 새로운 것을 배우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들,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최영수를 만났어요. 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순자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영수가 주워줬어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전주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세요? 네,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멋지네요. 저는 회사원이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게 된 날들이 이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고 어느새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트가 시작되었어요. 영수는 순자에게 자상했습니다. 꽃을 선물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어요. 순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들어주었지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이 모여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순자의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신혼집은 전주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어요. 영수는 여전히 자상했습니다. 퇴근하면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꿈꾸던 직업도 갖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삶.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어요. 결혼 반년 후 순자는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순자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영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잘 됐네요. 아들이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작은 옷들을 사고 이름도 미리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임신 석 달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학교에서 갑자기 복통을 느꼈어요. 병원에 급히 실려갔지만 아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산입니다. 안정을 취하지 못하셨나 봐요. 의사의 말을 들은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영수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왜 조심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일을 그만뒀어야죠. 선생이라고 막 뛰어다니니까. 영수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했어요.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기를 잃은 슬픔과 함께 남편의 차가운 말이
가슴을 후볐어요. 내가 조심했어야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네.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남편의 반응이 서운했지만 어쩌면 자신이 정말 조심하지 못한 걸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수의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더 노력했지만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좋아지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유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무리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최대한 안정을 취했지요. 여보, 이번엔 괜찮을 거예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야죠. 영수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임신 2달째 또다시 출혈이 시작되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의사의 말을 들은 순자는 무너져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영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왜 2번이나?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영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은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영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가 물었어요. 순자 선생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의 폭력은 계속되었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이 왜 이래? 왜 집이 이 모양이야? 말대꾸하지 마. 사소한 일로 화를 냈고 순자는 점점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순자는 집에서 숨죽이며 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오늘은 괜찮을지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무슨 소리 나던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TV 소리였어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멍 자국을 숨기기 위해 긴팔 옷을 입었어요. 여름인데도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학교 동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교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억지 미소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남편이 언제 화를 낼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 일이 안 풀린 날, 상사에게 혼난 날, 술을 마신 날. 그런 날이면 순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했어요. 뭐 했는데? 당신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나 그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지난번에 말대꾸하지 마. 영수의 손이 또다시 날아왔어요. 순자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순자야, 너 혹시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언니. 나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순자는 또 울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다시 좋아지겠지. 순자는 그 희망으로 버텼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자상한 영수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영수는 순자의 옷차림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 입지 마. 왜요? 남자들이 쳐다볼까봐. 순자는 점점 더 수수한 옷만 입게 되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당했습니다. 누구랑 만나? 학교 동료들이요. 여자들만? 네. 빨리 들어와. 순자는 약속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생기 없는 얼굴, 꺼진 눈빛, 움츠러든 어깨, 이게 나인가? 한때 밝았던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과 함께 웃던 자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순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오래된 멍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또 하루를 버텼어요. 내일이면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친정에 다녀올까 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당신이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영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안 돼. 하지만 말 안 통해?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만 다녀올게요. 나가면 돌아오지 마. 그 말에 순자의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왜 제가 친정도 못 가요? 처음으로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라고? 저도 사람이에요. 제 부모님도 보고 싶어요.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그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순자는 계단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내가 누구 덕분에 사는지 알아? 영수가 순자를 밀쳤어요. 순자는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야. 영수가 놀라 계단을 내려왔지만 순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갈비뼈 2개에 금이 갔어요. 다행히 내장은 괜찮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옆에는 언니 박영희가 앉아 있었어요. 순자야, 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영희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부는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내가 쫓아냈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언니, 저 어떡하죠?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하지만 됐어. 이제 그 집 돌아갈 생각하지 마.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언니 집으로 갔어요. 영수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집으로 돌아와 줘.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이혼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순자야, 고민하지 마. 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내 목숨이 중요해? 아니면 남들 시선이 중요해?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가 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형, 순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돌아가세요.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희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순자는 창문 너머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 가엾어 보였어요. 혹시 정말로 변한 걸까? 순자는 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친정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아버지, 내 얘기 다 들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야 한다. 네,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해. 다시 넘어질 곳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일어설 거냐. 순자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걱정과 함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정해야지.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당당하게요? 그래. 누구한테도 맞으면서 살 필요는 없어.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 잘 해봐라. 아버지가 나간 후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이틀째 밤이었어요.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결혼 생활을 지키는 거? 세상의 시선을 피하는 거? 아니었어요. 순자가 정말로 원하는 건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 자신답게 사는 삶.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떠나자.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아침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이혼할래요. 정말? 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언니가 순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잘 결정했어. 무서워요, 언니.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순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어요. 이혼 절차도 복잡할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어요. 창밖으로 장마가 그치고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곳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첫날 밤 순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새로운 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동료 교사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이시죠? 반가워요. 네.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순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박순자 선생님이야. 예쁜 이름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상이 자리를 잡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하고 책을 읽었어요. 소박했지만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장에서 순자는 한 여성을 만났어요.
아니, 이것 떡 사가세요. 싸게 드릴게요. 노점상을 하는 김정자 씨였습니다. 얼마예요? 5천 원만 주세요. 순자가 돈을 내자 정자가 말했어요. 아가씨 어디 사세요? 저기 골목 안쪽에요. 혼자 사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요. 힘들죠? 정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네. 조금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자가 떡을 하나 더 얹어주며 웃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여기 와요. 내가 떡 하나 더 줄게. 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가끔 정자의 노점에 들렀습니다.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순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동료들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점심 같이 먹어요. 네, 좋아요. 순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같은 학교 수학교사 이태훈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수업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내일 공개 수업이 있어서요.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태훈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순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가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러웠지만 태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렇군요. 태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순자에게는 고마웠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나 괜찮아지고 있구나.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여름방학이 되자 순자는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좋아 보인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순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도 기뻐했어요. 순자야, 많이 달라졌네. 그래요? 응. 눈빛이 달라졌어. 순자는 웃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순자는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요. 한 아이가 순자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너희가 좋아. 순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선생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같이 전시회 보러 갈래요? 제 친구가 작품 전시를 하거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주말에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에 갔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 깨달음이 순자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나는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웃을 수 있었고 누군가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태훈과 재혼한 것은
이혼 후 3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과 몇몇 동료들만 참석했습니다. 순자 씨 행복하게 살아요. 태훈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고마워요. 순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려움 없이 온전히 자신으로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계속했어요.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업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소박한 대화였지만 순자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순자는 교감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합니다, 교감 선생님.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순자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감이 된 후 순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빈곤 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누구나 올 수 있어.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급식 지원도 확대했어요. 배고픈 아이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학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잘 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도서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배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이야. 순자는 아이들에게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교육을 통해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의 학교는 마을 학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과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퇴직한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학교가 따뜻해졌어요.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10년이 지나 순자는 교장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축하드려요. 태훈이 꽃다발을 건네며 웃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자 씨 혼자 힘으로 해낸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장으로서 순자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갔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해요. 순자는 교사 회의에서 말했어요. 모든 아이가 두려움 없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는 순자 자신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어느 날 순자는 옛 친구를 만났어요. 사범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훌륭한 교육자가 될 줄 몰랐어. 과찬이야.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왔잖아. 순자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도 나를 만든 것 같아. 정말 멋진 말이야. 은퇴 후 순자와 태우는 시골에 작은 주말 농장을 마련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아이들 불러서 자연 체험할 수 있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주말이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아이들은 텃밭에서 뛰어놀고 채소를 수확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정말 재밌어요. 그래? 자주 놀러 와. 순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순자는 텃밭 한켠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노을빛에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태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뭐가요? 이 모든 게요. 당신도, 아이들도,
이 평화로운 시간도 태훈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감사해요. 순자 씨를 만나서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수많은 아이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여보,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을 줄은.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어요. 언니도, 김정자 씨도, 당신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래도 선택은 순자 씨가 한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떠나기로 선택했고,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했고, 다른 이들을 돕기로 선택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순자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춥겠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순자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뭐가요? 이 순간이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태훈이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어요. 별빛 아래서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순자는 알았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